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대만 해협을 가운데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인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유명한 컬럼니스트인 왕 시양 웨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재미있는 글을 써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보이듯이 US 차이나 텐션은 70년 전에 한국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였던 오판, 미스캘큘레이션 하고 비슷한 현상이 지금 대만 해협, 타이완을 가운데 두고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한국 전쟁 때 마오쩌둥이 오판을 해갖고 한반도 전쟁에 잘못 참전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오판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underestimate, 그 당시에 미군이 철수했거든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김일성이 찾아가갖고 보름 만에 뭐 부산까지 밀어붙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미군이 다시 들어올까? 절대로 미군이 다시 안 들어옵니다. 한반도에서 나가는데 왜 다시 들어오면? 그러니까 미군의 참전 가능성을 underestimate, 과소평가한 겁니다. 두 번째는 overestimate, 과대평가한 건 뭐냐면 미군이 38선을 넘어서 압록강 가까이 갈 때, 이거 큰일 났다. 미군이 이제 만주, 중국 대륙까지 침략한다고 overestimate 한 거죠. 과대평가라니까 쓸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어갖고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겁니다.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가장 큰 오판은 뭐냐면 중국이 절대로 한반도에 참전 못할 거다. 왜냐면 나라를 세운 지 1년밖에 안 되고 아직도 국부군의 잔당이 곳곳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군이 안 들어올 거라고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1950년 가을에 이 북진해도 국군하고 미군이 중국군하고 조우 이렇게 서로 만나서 후닥후닥 싸웠거든요. 그때도 메가더 사령부는 아니야, 그거 그냥 한 2, 3만 명 수풍댐에 있는 뭐 이렇게 발전기 시설 떼가려고 오는 정찰병일 거라고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때 이미 몇십만 명의 인민해방군이 압록강을 넘어와 있었죠. 근데 요즘 중국의 관영 매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70년 전에 한국전쟁 때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본토를 침략하려고 했기 때문에 압록강을 넘어서 침략하고 폭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중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한반도 전쟁에 참가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이 미국, 중국과 군사 격돌 현상이 70년 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도 시간 날 때마다 자기 임기 내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대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을 통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평화적인 통일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무력 통일인데, 요즘 분위기 봐서는 뭐 절대 대만의 평화적인 통일은 기대할 수 없고, 결국은 무력 통일이죠. 요즘 베이징에서도 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자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글로벌 타임스의 편집장인 후시진인데, 그 사람의 이 강경론을 한번 소개하면은 1단계로 대만 상공을 중국 공군이 에어 패트롤 에리어로 정하자. 그러기 때문에 대만 상공을 우리 중국 전투기나 정찰기가 이렇게 비행하다가 만약에 대만에 미국의 U2 스파이기나 미국 함정이 이렇게 있는 걸 발견하면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위반이다. 그걸 찾아내자. 근데 이렇게 중국 비행기가 대만 상공을 하는데 만약에 대만 공군이나 대만이 미사일이나 이렇게 도발을 하면은 대만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우리 중국군은 공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중국이 엄청나게 대만 자극하는 거죠. 남의 나라 영공위로 날아다니면 당연히 국토방위하려고 대만 공군은 맞붙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대만이 먼저 도발을 했으니까, 선제 공격을 했으니까 대만의 군사력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무력 통일하자고 말하는 컬럼니스트의 언론인입니다. 저는 군인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아까 말한 왕 시안 웨이 유명한 아주 영향력 있는 컬럼리스트고 지금 베이징에 있기 때문에 중국 이
엘리트들이 핵심 세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고문 속에서 지금 그 베이징이 이 underestimate 과소평가 대만의 방위 능력이나 미국이 참전 대만을 그 무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지원해서 참전 가능성을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고 70년 전에 마오쩌둥이 한 거 똑같죠. 그 다음에 overestimate는 뭐냐면 과대평가하는 거죠.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무역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 양반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했는데 언론인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대만에 있는 아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싱가포르에 있었던 지역 안보 포럼에서 인민해방군 장군이 단 3일 만에 마음만 먹으면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약간 좀 대만 분위기는 약간 겁먹은 그런 분위기인데 단 3일 만에 어떻게 대만을 무력 점령하냐면 이제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중국군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대만을 겨냥하는 미사일이 한 1,400기가 있거든요. 이걸 대만 공군 기지나 해엄 방어 시스템으로 그냥 미사일을 1,400발을 빵빵빵 쏘는 겁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등폭 미사일이죠. 그러면 대만 공군을 무력화시키고 대만 해군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또 꼭 항상 군사적인 공격을 할 때는 그 전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잼이라 그랬고 대만의 방공 시스템, 통신 시스템을 막 교란시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육군이 230만이고 대만은 25만, 항공기는 중국은 2,000기 이상 갖고 있어요. 스텔스 전폭기도 갖고 있고 함재기도 자체 개발하고 대만은 400대밖에 없습니다. 구축함 중국 26쪽, 대만은 4쪽. 근데 이제 대만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114기, 하품 미사일 12기, 대만이 자체 개발한 승폭 미사일. 근데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다량의 어떤 방어용 무기를 이제 구매할 계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는 뭐냐면 대규모 상륙 부대를 대만 해협으로 투입해갖고 이제 대만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까 인민해방군 이 장군이 이야기한 3일 만에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던 이야기가 중국이 압도적인 그 군사적인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대만이 섬나라가 아니고 지금 몽골 있지 않습니까? 몽골처럼 붙어 있는 나라면 충분히 3일 만에 점령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전차 갖고 쭉 밀고 들어가면 몽골 같은데 쳐오니까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만 해협이라는 180km짜리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만의 대개 육군력이 한 25만이거든요. 근데 세계 상륙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상륙작전 할 때는 해안 방어를 하는 수비 병력보다도 2배 이상의 병력이 들어가야 돼요. 1차 대전 때 갈리폴리 상륙작전입니다. 이건 이스탄불 바로 전에 다다니아스 해협에 영국, 프랑스, 호주 연합군이 상륙했거든요. 그때 터키군이 30만이 지키고 있었는데 상륙군이 60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4년 6월달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만드 상륙작전도 물론 이제 해안을 바싹 지키는 독일군은 한 5만 내지 10만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상륙군 부대는 몇십만 몇 달 후에 100만까지 막 상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보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대만을 제압하려면 60만의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60만의 상륙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려면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의 해상 순선 능력이거든요. 대규모 강습 상륙함, 강습 상륙은 아주 최신의 상륙함으로 한 1,000명간의 그 해병대를 태우고 탱크도 한 10대 싣고 그런 아주 최신의 강습 상륙함이 여러 척이 있어야 되고 수송선, 인원 수송선, 보급함, 그 다음에 상륙 주정은 해안에서 막 이렇게 랜딩하는 그런
이 상륙주정, 상륙의 헬기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제가 여러분하고 자신 있게 하면, 제가 해병대 중위 시절에 그러니까 상륙전에 관한 전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NN에 난 기사인데, CNN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 대륙을 침공하면 저렇게 약간 뿔구스름하게 있는 게 이제 침공 예상 지역입니다. 스포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상륙 예상, 그 비치, 상륙 예상 해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50만 대군이 일시에 건너지는 않습니다. 상륙이 처음엔 한 10만 내지 20만이 건너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죠. 저 기사에서 보시듯이 United States is standing firm with China. 만약에 대만이 중국의 무력 침공을 받으면 대만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1979년에 미국이 진짜 야박하게 이 대만하고 국교를 끊고 중국하고 국교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미국이 좀 미안하니까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매겼습니다. 대만의 무기를 팔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조항이 그 대만의 주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보십시오. 한 상륙병력 한 10만 내지 20만을 태우고 대만 해협을 건너려면 수백 척의 인원 수송함 보급함이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만에 까맣게 이 배들이 메우는 겁니다. 대규모 상륙군이 대만 해협에 들어왔으면은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항모전단, 기동타격전단을 한 4개, 제가 보기엔 4개 정도는 대만으로 급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하면 절대로 항공모함 전단은 대만 해협으로 안 집어넣는답니다. 등치가 크기 때문에 등폭 미사일에 맞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태평양 쪽에 멀찌감치 놔둔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대만 해협으로는 강력한 생존력, 군사용으로 생존력을 합니다. 이지스함은 자기 방어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지스함 한 척에 최대 100기까지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지스함 10척 정도를 대만 해협으로 쓱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10척이 쏠 수 있는 미사일이 500발에서 1000발까지 엄청난 화력이죠. 자기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력도 뛰어난 거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백 척의 인민해방군 수송선 보급선이 대만함을 건너는데 미국의 이지스함이 스스로 접근하면 이제 중국군 야 비켜 오지마 너 진로 방해, 우리 진로 방해죠. 진로 방해. 그렇지만 미국은 항해의 자유면서 쓱 접근하겠죠. 그럼 거기서 뒤엉키고 난리나는 겁니다. 그때 중국군이 의도적이든지 우발적이든지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국 함정에 손상을 입히면은 그때는 대만 해협에서 오리떼 사냥이 벌어집니다. 제가 왜 오리떼 사냥이라고 표현하면 그 보급선이나 인원수, 상륙군을 태운 수송선은 무장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만 해협에 때는 오리 같은 거예요. 이런 오리 같은 거 미국 항공모함에서 쏘는 미사일, 미국의 이지스함 함포 이거 빵빵하면 그냥 10만 정도가 만약에 대만 해협에 이렇게 진출했다면 거기서 한 3분의 1은 빵빵빵 맞고 대만 해협에 이제 오리떼 사냥으로 가라앉고, 그래도 용감한 인민해방군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전파 교란기가 탁 뜨는 거죠. electronic jam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레이더망, 미사일 통신망을 교란시키면 중국이 자랑하는 등폭 미사일이나 전폭기 이런 게 효율적으로 미국을 공격 못 합니다. 사실 이라크 걸프전 때 이라크가 소련의 최신 방공 레이더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소련으로부터 도입해가지고 그거 미국의 전파 교란기가 딱 닿고 그냥 일순간에 다 마비시켜갖고 그 좋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대로 못 쓰지 않았어요.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밌는 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워싱턴의 미군 수뇌부는 이거 진짜 우리 미군한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한테 편한 전쟁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미국 육군하고 중국 육군하고 싸우면 이건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이게 우리 6.25 전쟁 아닙니까? 열악할 환경 속에도 중국 육군이 미군하고 우리 국군한테 이렇게
지진 않지 않았습니까? 잘 버틴 거죠. 땅굴을 팠습니다. 땅굴을 파고 기어 들어가고 밤에만 이동하니까 아무리 미국이 우수한 공군력 함포사격이라도 이 무력화시킬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늘과 탁 트인 바다에서 싸우면 이거는 실력 차이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중국 해군이나 중국 공군이 숨을 땅굴이 없어요. 만약에 중국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대만에 실시하려 그런다면 미국은 육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군과 해군력으로 중국군을 제압하고 대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만 해안에 상륙 예상점에 기뢰를 설치했습니다. 기뢰라는 게 뭐냐면 수중에 있는 그 지뢰예요. 기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이 기뢰 설치가 얼마나 무섭냐면 1950년 6.25 전쟁 났을 때 10월 10일 날 미 식군단이 원산항 앞에 도착했어요. 이제 원산에 상륙하려고. 근데 소련이 기술 지원을 해줘가지고 북한이 원산항 앞에다 기뢰 3,000개를 설치한 겁니다. 이 기뢰를 해지하는 작업하는 건 소해정이라고 그러는데, 소해정이 열흘 동안 달라붙어 갖고 기뢰를 해체하고 10월 20일 날 미 식군단이 상륙하려고 쫙 그러니까 육지로 북상한 미 7사단이 웰컴 투 원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륙작전에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기뢰 때문에. 그만큼 기뢰가 무섭죠. 그리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도 이 독일군이 설치한 해안 기뢰를 제거해서 연합군의 소해정, 기뢰를 제거하는 배가 300척이 동원돼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군이 대만을 도와서 기뢰를 싹 상륙해서 설치하면 중국이 적어도 수백 척의 소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기뢰 제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한 10만이 갔으면 아까 오리대산에서 한 3분의 1 빡빡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제 기뢰에 빵빵 터져갖고 배가 터지지 막 해갖고 그냥 또 한 상당 부분 이제 손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륙을 하려면 저기 이제 미국이 상륙하는 배인데 수송선에서 조그만 그 상륙 주종으로 내려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중국군 한 50만을 대만을 보려면 제가 보기에 1,000척 이상의 소형 상륙 주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결국 상륙주정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 중국군 저런 식으로 상륙할 거예요. 전문 상륙주정 LV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수송전에다 쭉쭉 저거 내려면 저것도 해안가에서 또 오리대산입니다. 저거 해안 방어를 하는 이 대만군이 기관총이나 이 포탄을 쏘면 저기서 또 와장창 많은 인민해방군이 이제 다치는데, 문제는 아까 제일 처음에 1,400개 미사일로 대만 공군기지나 이거 벌집을 매긴다 그러는데, 대만 가보신 분이겠지만 대만이 이 중국 대륙 쪽은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인데 동부는 엄청난 고산지대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한라산보다 더 높은 해발 3, 4천 미터급의 고봉 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만의 공군기지가 한 반 정도는 이 서부에 있고 반은 동부 태평양 연안에 있답니다. 근데 등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입니다. 자, 대만의 고산지대 바싹 아래다가 이게 비행기입니다. 대만 비행기죠. 비행장에다 이렇게 했고 대만 비행기를 이렇게 비행장 설치해 놓으면은 중국 대륙 등폭 미사일이 빵 쏘니까 탄도 미사일 이렇게 탄도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쏘면 고산지대를 넘어야 되면 이렇게 빵 가다 보면 대만 공군기를 무력화시키기가 힘들죠. 이 고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 우리 청와대 있잖아요.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북한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미사일을 쏴도 청와대를 미사일이 파괴할 수 없답니다. 바로 뒤에 북악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피해를 입지 않은 대만 공군기가 떠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해안에 상륙하는 중국군을 막 공격할 겁니다. 자, 그러면 10만이 이제 떠났다가 3만 대만해에서 3만원 기뢰 해안포사에 가고 3만이 용감하게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저 사진이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상륙작전하는 미 해병대가 겨우 이렇게 해안 모래상에 교두보를 확보한 겁니다. 저걸 교두보라고 합니다.
교두보를 확보하면은 그럼 성공할 거고요. 여러분, 상륙작전을 모르는 분들은 야 그러면 10만 보냈다 3만 상륙 교두보 했으니까 그 다음에 30만 보내면은 뭐 20만 그래도 10만 상륙하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인문 해방으로 숫자만이 가면 대만 함락할 수 무력 점령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한 싱가포르 국제 그 포럼에서 3일 만에 그 대만 점령하겠다는 진짜 그 군사적인 상식이 없는 중국군 고위층하고 똑같은 논리죠. 미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해버리죠. 봉쇄하죠. 간단합니다. 1949년에 장제스 국군 정부가 대만 도망갔을 때 마오쩌둥이 대만까지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 칠함대가 대만 해협을 딱 봉쇄해버렸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교두보에 있는 3만 명의 용감한 인민해방군, 진짜 그 악종고대 해갖고 대만 해협에 교두보 확보했잖아요. 근데 저 사진은 뭐냐면, 미 해병대 상륙군, 미 해병대가, 보병 해병이 촉에 상륙을 할 때 하는 개인 무장 있는 사진입니다. 총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배낭이 있어야죠. 배낭에는 가장 기본적인 비상식량이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한 하루나 이틀치 시레이션이나 군용 식량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대검, 수통에 물 한 통 차고 있죠. 그 다음에 실탄이 있지 않습니까? 실탄도 저게 무장하기 때문에 한 100발 이상은 많이 실탄도 가까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대 저 왼쪽 아래 저게 기본 무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파가 상륙해갖고 교두보라고 하면 2파 상륙 보급부대에 가야 됩니다. 2파 이 상륙 보급부대는 탄약도 확보하고 먹을 식량도 놔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갑, 탱크나 전투 차량을 상륙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만군이 탱크가 있으니까 탱크로 밀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게 이제 상륙자인데 저 보면 찝차 있으니까 미군이 찝차를 해안에 상륙시키고 저 앞에는 아마 장갑차 할 겁니다. 장갑차 상륙시키고 막 이렇게 2파 상륙작전을 해야 되고 서플라이 상륙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대만 해협이 봉쇄된 거예요. 미군이 봉쇄한 겁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용감한 3만 인민해방군 용감한 전사 군인들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예요. 결사항전하다 최후의 1인까지 싸우느냐, 아니면은 집단 통합이죠. 3만 명이 그냥 다 백기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저 보이는 젊은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은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싸우던 백전노장의 인민해방군하고 다릅니다. 저 사람 친구들 햄버거 먹고 자란, 아이스크림 먹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집단 통합할 가능성이 커지죠. 자, 그럼 위대한 중화제국 이건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우력 침범 상륙작전을 기획한 베이징의 상층부가 어떠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상륙작전의 역사적 교훈하면 간단합니다. 특히 베이징의 이야기 드립니다. 상륙작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대규모 상륙작전은 해본 나라 군대가 해야 됩니다. 첫째, 상륙작전은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해요. 미군은 뭐 태평양 전쟁, 노르만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많이 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군은 상륙작전은커녕 싸워본 적이 1979년에 베트남에 40만 대군 들어갔다가 완전히 참패당하고 난 뒤에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갈리폴리 상륙작전에도 상륙작전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안에 병력은 여기다 이쪽 A라는 해안에 내려놓고 대포하고 탄약 실탄은 B라는 해안에 상륙시켰습니다. 이런 대혼란이 일어나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 제해권, 공권을 장악하지 않고 상륙작전을 감행했다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 오리대 상황입니다. 이에 가장 전형적인 예가 미국이 60년 초에 큐바에 피그스만에 상륙했다가 그때 카스트로의 큐바군이 비행기가 없는, 전투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큐바가 진짜 재래식 전투기 몇 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르륵 기총소사 하니까 그냥 완전히 이 포로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대만 해협을 놓고 만약에 중국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규모 상륙작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